우주 공간을 위협하는 우주 쓰레기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우주 쓰레기의 정체는 무엇이고 줄이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에코 매거진에서는 우주 쓰레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지센터 최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주 쓰레기 얘기를 하기 전에 현재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이 존재하나요? 네, 인공위성은 인간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구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돌게 하는 우주 비행체인데요. 예.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에 지금 현재 62년이 지났고요. 현재 8,600여 개 정도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지구 궤도에 남아있는 것이 약 5,200여 개 정도 되고요. 네. 그중에 50%가 안 되는 2,400여 개 인공위성만이 고유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합우주작전본부인 시스팍에서 전 지구적인 관측을 통해서 공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약 4만 4천여 개의 인공우주 물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중 2만여 개가 지구 궤도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 10% 정도만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중국의 실험 우주 정거장이죠. 이 탱궁 1호가 통제를 잃고 지구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인공위성이 지구로 추락을 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까요? 네, 지금까지 약 2만 5천여 개 정도의 인공우주 물체가 지구로 떨어졌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400여 개 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인공위성이 지구로 추락할 때는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공위성의 재질이나 크기 그리고 재질 형상에 따라서 약 10에서 40% 정도만이 지구로 떨어지게 되고요. 다행히도 지구 대기 마찰에 의해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작년 4월에 추락한 중국 우주 정거장 탱궁 1호는 약 8.5톤의 스쿨버스 크기 정도의 크기였고요. 예. 또 우주 정거장에 사용된 독성이 강한 연료가 네. 하이드라진이라는 그런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존하는 파편이 적어도 1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락 위치와 그다음에 시각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탱궁 1호의 경우에는 또 마지막 해적에 한반도가 포함이 되고 있어서 네. 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인공우주 물체 추락 충돌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우주위험 대책반이 소집이 되었고 또 우주위험 위기 경보도 발령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아직 직접 겪은 적은 없지만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인공위성 추락을 예방하는 해결책 같은 것은 없나요? 네. 고도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지만 지구의 궤도에 올라간 것은 자연적으로 언젠가 지구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인공위성의 추락 위험에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위성을 제어 가능한 상태에서 지구로 안전한 곳으로 재진입을 시키는 것인데요. 네. 직접적인 제어나 자연적인 제어로 대기권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연소를 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예. 하지만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나사에서도 우주 파편의 그 발생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궤도에서는 임무 종료 후에 25년 이내에 궤도를 감소시키라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지구로 재진입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진입이 불가능한 고도가 있습니다. 네. 정지궤도 36,000km 정도 되는 정지궤도에서는 지구로 떨어뜨리기보다는 고도를 한 100에서 200km 정도 상승시켜서 폐기궤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영역을 확보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통제가 된다면 괜찮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그대로 지구 궤도에 남아있게 됩니다. 네. 인공위성의 발사가 급증하고 있고 또 우주 공간이 혼잡해지면서 우주 쓰레기로 인한 이런 인간의 우주 활동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 환경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또 우주 감시 분야의 국제 협력, 정책의 필요성이 또한 강조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유엔에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유엔 코포스와 또 국제우주파편위원회 IADC라는 곳에서는 우주 파편 감소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서 우주개발국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서 우주개발국들의 자발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지구 궤도에 남아있는 우주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나요? 현재 관측 성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약 2만여 개 정도의
정도인데요.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90% 정도는 우주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 쓰레기를 사실 관측할 수 있는 장비는 광학 망원경과 레이더가 있는데요. 현재 가장 성능이 좋다는 레이더의 경우에는 저궤도의 고도 1000km 이하에서 약 10cm 정도 되는 인공 우주 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지가 되지 않은 1cm급 수센티미터급의 잔해물들을 보면은 현재 약 50만 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만여 개 중 90%가 우주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무래도 인공위성의 고도가 한 1,500km 정도에서는 초속 7에서 한 8km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엄청 빠르군요. 네, 보통 K2 소총의 속도가 총알의 속도가 초속 1km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인공 우주 물체의 속도는 총알의 한 7배에서 8배 정도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cm 크기 알루미늄 구가 한 1.4g 정도 되는데요. 이런 알루미늄 구가 인공위성과 충돌을 하게 된다면 인공위성의 정상적인 임무 운영을 어렵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주요 부품에 충돌을 한다면 전체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만약 그거보다 큰 10cm 크기의 알루미늄 구라면 인공위성이 전체가 파손이 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주 쓰레기로 인해 예를 들어 통신위성이 기능이 상실이 된다면 사실 위성 한 대의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네.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국에서 우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술들이 있나요?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네. 이제 인공위성 임무를 다했을 때 스스로 폐기하는 임무 후처리 방식이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우주 공간으로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능동적인 제거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우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 네, 임무 후처리 방식을 적용을 해서 우주 발사체를 설계할 때부터 분리된 단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클린 발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임무를 마친 인공위성이 또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도록 남은 연료와 추력기를 이용해서 지구 대기로 들어오게 하거나 또 폐기 궤도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동적인 제거 방식으로는 사실 인공위성을 직접 보내서 뭐 작살, 그물 또는 로봇팔 등을 네. 이용을 해서 직접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러 아이디어들이 실험이 되고 또 기술이 확보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주 쓰레기 경감 조치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이 계속 개발은 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기술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위협이 되는 우주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부터 네. 알아내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현재 미국은 지구 궤도에 있는 2만여 개의 우주 물체에 대한 궤도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 추락 위험이나 충돌 위험을 경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스페이스 펜스라고 하는 고성능 레이더를 지금 개발을 했고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더의 성능이 저궤도에서 2에서 3cm 정도의 우주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무궁무진한 그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네. 또 우리나라도 한국천문연구원을 통해서 우주위험 대응의 기본적인 인프라인 우주감시 레이더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초 연구만을 수행하는 네. 단계이긴 합니다. 네. 네, 앞서 뭐 우주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들이 나오고 있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우주 환경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궤도에 남아있는 우주 쓰레기를 딱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예.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우주 쓰레기 경감 조치를 시작을 해서요. 궤도 위에 있는 우주 쓰레기를 이제 없애는 것보다는 앞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주 개발국들이 우주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임무 후처리 방식을 통해서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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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